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반가운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1% 오른 3,250선 회복에 성공을 했는데요. 전일 미 증시 상승과 또 대형주들의 2분기 호실적 발표가 지수 상승 견인을 이끈 걸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의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표님께서 오늘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진욱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보면 지금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주도주 섹터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부진했고 부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 좀 아울러서 전거래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미증시의 어떤 상황을 좀 비추어 진행을 하되 국내 증시만의 좀 독특한 색깔을 좀 보여주는 물론 전 거래일의 미증시의 반등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의 반등 어느 정도 커플링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목말라 있는 정상적인 종목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었죠.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초석을 그리고 앞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추후 이제 시장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수면 위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어떤 낙수 효과보다는 분수 효과, 즉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작은 개별주들부터 흐름을 이제 위로 업종 업황까지 옮겨가는 이런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소재나 부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화려한 어떤 상승이나 이런 것들 좀 도모해 주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실적과 성장성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춘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아까 김진욱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반도체 수급난 이슈에도 현대차 2분기 매출이 또 사상 처음 3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대표님 과연 이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 대체적으로 업황과 그리고 종목들이 내비치고 있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셨던 대형주도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을 나타내고 난 이후에 실적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 이런 것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대란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올 초부터 봄, 여름 또는 내년까지 간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런 것들의 어떤 코로나 기저 효과를 다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거 해서 추가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19.5%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현대차의 실적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시장 확보, 미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높은 점유율이나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나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갔다라는 부분이 실적과 연계되었던 것 같고 다만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분석에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특히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좀 써야 되는 어떤 수급이나 이런 동향들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현대차가 중간 배당도 했어요. 네. 중간 배당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적 같은 거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또 가시화시켜준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보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악재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호재 쪽으로 조금 보고 따라가면서 좀 매매를 하는 편이 좀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물론 이제 3분기, 4분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국내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정도의 어떤 시그널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더라도 한 3분기 정도까지의 진행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 내지 않을까. 더 이상 급락이 나거나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잡아주는 위치,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은 튼튼하게 수익은 든든하게 올림포스 김진욱입니다. 자, 지금 한 주 단위로 제가 지금 강의를 좀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조금 덩치가 작은 개별주들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 올림포스 강의를 듣고 적용을 했을 때 대응이 좀 수월했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나름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올림포스 강의 매매 대응의 기준에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의 추가적인 진행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유사 패턴에 있는 종목들 제가 친절하게 또 그 자리에 좀 정확하게 뭐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캔들의 위치가 좀 맞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어떻게 또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오늘 그 이어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거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또 저번 시간에 제가 유사 패턴에 있는 종목들 조금 설명을 뒤에 강의에서 좀 더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캔들, 즉 저 캔들은 캔들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단기적인 추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중심 캔들 정하는 방법은 제가 앞서 뭐 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시간에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캔들에서 균형 가격 라인 거기서 들어오는 파동 이 균형 가격이 잡혀 있는 파동 구간에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머리부터 어깨, 허리선까지 기준을 주고 흔들흔들하는 짧은 파동 안에 우리가 공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 구구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구단은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거래량은 중심 캔들의 거래량보다 적어야 앞에서 일어났던 중심 캔들의 상승 파동 그리고 눌림목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되돌림 뒷파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상승파까지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걸 토대로 그려냈던 캔들의 흐름에서 제가 조금 더 짚어드릴게요. 자, 중심 캔들이 섰고요. 뭐 골백번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 어깨 그리고 가장 우리가 서 있을 때나 뭐 앉았다 일어날 때나 힘 받을 때 어디에 힘 주고 일어납니까? 허리죠. 허리. 캔들도 그래서 허리가 중요합니다. 허리 선 강조를 드렸고 중심 캔들에서 일어난 거래량과 그리고 캔들이 그동안 횡보를 했던 뭐 조금씩 파동을 그려나갔던 어느 정도 위치, 머리, 어깨, 허리에서 걸려있는 위치에서 거래량이 좀 주는 방향 거기다 조금 더 가미를 하자면 저점이 살짝 좀 올라가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이렇게 들어간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봤었죠. 해서 매수 영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요? 머리에서 사야 돼요? 아니면 어깨에서 사야 돼요? 아니면 허리에서 사야 돼요? 나누어서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투자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의 운용 자금을 다들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한 종목의 비중 100%를 그냥 실지는 않죠. 자, 예를 들면 뭐 1부터 10까지의 자금이 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부터 한 3까지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머리부터 어깨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나누어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한 뭐 적게는 얼마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정도를 거래를 한다고 봤을 때 3분할 정도로 운용하시는 스타일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150, 뭐 얼마예요? 200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거꾸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너무 크게 비중을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균일하게 나눠서 들어가시면은 자, 머리선부터 어깨 그리고 허리까지 3분할 매수로 진행할 수가 있다. 요걸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보통 종목들을 거래할 때 어떤 종목은 사자마자 올라가서 아쉬워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사고 계속 샀더니 종목이 추가적으로 빠져가지고 너무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가장 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크게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중 관리죠.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종목을 샀는데 저는 손절을 못 하겠어요. 너무 손절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갈 수 있죠. 물론 실전에서 매매를 하시고 손절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 또한 처음부터 매수에 대한 습관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들여다보면은 사실 손절 대응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종목들 비중 관리하는데도 훨씬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덜하다는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할 매수에 대한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지금 뭐 오늘 시장이 또 올라서 좋았고 어제는 또 빠져서 슬펐고 뭐 그저께도 빠져서 슬펐고 어쨌든 변동성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 왜?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사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평균 가격이 존재를 하죠. 오니포스 강의에서 제가 이 파동에서 가장 크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균형 가격 이론이지 않습니까? 파동의 크기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균형 가격 이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매수세를 잡아주고 또는 매도하는 포인트를 잡아주게 된다면 1차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중이 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요. 만약에 초반에 들어갔던 비중이 수익으로 바로 전환되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뭐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좀 안전하게 수익성으로 돌려낼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거래하실 때 여러분 뭐 많이 사서 크게 수익 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수익 구간까지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이렇게 3분할 매수를 기본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 SK테크놀로지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요만큼 더 올라갔죠. 그래서 중심 캔들로부터 대략 48% 상승을 했었고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이 기준을 저 앞에 음봉 떨어진 자리에서 중심 캔들을 잡고 허리선에서 강력하게 튀어 올라가는 흐름 확인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꼭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거의 한 3번 정도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했는데 드디어 저항선을 뚫고 또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종목을 거래하실 때 차트만 보고 거래하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 캔들을 구성하는 요소는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전반적인 가격의 형성 이런 것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 구간이었죠. 설마 이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바닥을 벅벅 긁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예측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올라간 자리를 지금 이 기법들을 대응해 보니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들고 나왔겠지? 하지만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더 올랐을까요? 어느 정도 더 올랐을까요? 중심 캔들부터 한 번 더 상승을 했습니다. 해서 56% 정도 상승을 했네요. 정말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수익권으로 올라갔던 종목. 중심 캔들도 정확하게 여기서 한 번 더 돌파 나오는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이 바로 SK테크놀로지라는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세를 잡을 때 요런 자리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시되는 종목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또 올랐습니다. 허리선에 대한 강한 지지선을 바치고 물론 7%라는 수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셨을 때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가히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똑같이 SNS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렇게 캔들이 올라갔으니까 한번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뛰는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중심 캔들로부터 쭉 하고 뽑았는데 물론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대략 7, 8% 정도의 상승, 상반 구간으로 종목들을 조금 위로 올려줬네요. 어쨌든 수익권에 들어갔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대응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허리선을 지켜줬던 자리에서부터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실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실적 그리고 수급 그리고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종목이 상당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정말 친절하게도 비슷한 패턴이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장에서 찾아보니까 몇 종목이 있는데 이 패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연 이 종목이 뭔지 상당히 궁금하셔서 그때 방송할 때 공개 방송할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자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은 도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맞죠? 그게 중심 캔들에서 눌림목 구간 거래량을 줄이고 있는 패턴인데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습니다. 시장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은 모멘텀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올림포스 파동 그 캔들의 현재 매수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파동의 힘을 크게 그려 나오죠. 무려 중심 캔들부터 약 1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 버텨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어떻게 움직였던 간에 지금 현재 저번 주 대비 이번 시간까지 전혀 손실이 나지 않았던 종목이죠. 예시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제가 직접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시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벌써 몇 종목이나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을 하고 계시고 아마 다음 시간에 또 그런 흐름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분할 매수, 머리, 어깨, 허리선까지 3분할 매수.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올라가면 매수했던 물량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두 번 거래했는데 올라가면 두 번 거래했던 매수 물량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허리선을 지켜주는 강력한 지지라인에서 만약에 종목이 움직이면 그렇게 그 물량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앞에 있던 중심 캔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매수권형, 즉 분할 매수의 대응을 통해서 매수를 해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꼭 그런 종목을 찾아온 건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꼭 말씀드리는 종목마다 올라가겠습니까마는 꼭 그런 종목을 찾아온 건 아닌데 예시로 여러분들께 지금 방송을 통해 보여드린 종목들이 올라가는군요. 시장에 변동성이 있고 시장이 빠질 때나 오를 때나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뭐 시장이 하락하는 날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처럼 올라가는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흐름에 대해서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오늘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 그러면 언제 팔면 수익이 납니까? 종목을 내가 들고 있고 수익 나는 것도 좋고 그 과정도 좋지만 어쨌든 팔아야지 내 수익, 내 돈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팔아서 내 돈을 만드는지 매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 타이밍,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수익 난다. 네, 이벤트가 아니고 바로 샵 8338로 문자로 김진욱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올림포스 파동 안에 걸려있는 종목들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또 편안하게 내가 뭐 바쁘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로 지금 알차게 준비해서 이번 이벤트에 뿌려드릴 테니까요. 저번 시간부터 제가 보따리를 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보따리에서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